8월에 국민연금이 더 들어온다. 그런데 아무나 다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연금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현 기자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국민연금 1원이라도 냈으면 8월부터 한꺼번에 돌려준다. 최대 180만 원까지 환급이 나온다. 여기서 먼저 결론부터 잡겠습니다. 올해 8월에 국민연금이 평소보다 더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낸 사람 전부가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보너스 지원금이 아니라 예전에 깎였던 연금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면서 생길 수 있는 정산 환급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말 다 빼고 딱 3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이 깎였던 건지, 이름부터 헷갈리는 그 제도가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2026년부터 기준이 어디까지 올라갔고, 월소득 519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지입니다. 셋째, 2025년에 깎였던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맞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는지입니다. 끝부분에는 선생님이 스스로 30초 안에 나는 해당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질문 4개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잡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입니다.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동시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잘못해서 깎인 게 아니라 제도 설계가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니까 환급 대상이겠네. 이건 아닙니다. 이번 이슈에서 말하는 환급 가능성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소득 때문에 실제로 연금이 깎였던 이력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돈이 더 들어온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먼저 깎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깎인 적이 없다면 되돌려 받을 것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면 깎였던 거냐가 다음 질문이죠. 이때 등장하는 게 흔히 A값이라고 부르는 기준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정해지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A값을 넘는 소득이 잡히면 그 초과 구간에 따라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분노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게 죄냐? 물가 올라서 생활비 빠듯한데 일해서 버는 순간 연금까지 깎이면 누가 일을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쌓였고 결국 제도 손질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선이 확 올라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값을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초과분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바뀌는 방향입니다. 이걸 숫자로 바꾸면 왜 월 519만 원 같은 말이 나오느냐. 2026년 기준으로 A값이 약 319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초과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약 519만 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월 평균 소득이 대략 519만 원 수준 아래라면 적어도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선생님 편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를 깔고 가겠습니다. 이 숫자는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이 딱 519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안전 같은 단순 공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보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유형별로 잡히는 방식이 다르고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월 519만 원이라는 숫자는 방향을 잡는 기준선이지 선생님 개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단정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공단 정산 방식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관심 큰 돌려받는 얘기로 가겠습니다. 뉴스나 영상에서 8월부터 한꺼번에 돌려준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2025년에 이미 감액으로 깎였던 금액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에 실제로 연금이 감액된 분들 가운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원래는 감액이 안 되었어야 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소득 확정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한 뒤 그 차액이 환급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환급 가능성이 높으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에 일해서 생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는데 그 소득이 예전 기준에서는 감액 구간이었지만 새 기준인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아래에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그 기준선을 훨씬 넘는 분들은 새 기준을 적용해도 감액 구간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환급이 없거나 일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18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원리는 단순합니다. 2025년에 매달 깎였던 금액이 있었고 그 깎인 금액이 12개월 동안 누적되면 연 단위로는 꽤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례에서는 최대 180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사람이 받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깎였던 금액이 매달 얼마였는지, 몇 달이나 적용됐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정부가 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깎였던 연금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괜히 불안해지는 이유는 날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 흐름을 기준으로 많이 언급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잡히는 분들은 소득 자료가 비교적 빨리 확정되기 때문에 2026년 8월 무렵 정산이 언급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는 분들은 소득 확정 시점이 더 늦어서 정산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8월에 무조건 내 통장에 들어온다로 생각하시면 기대가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맞는 접근은 이겁니다. 내가 2025년에 실제로 감액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내 소득 구간이 새 기준에서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날짜도 의미가 생깁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해당이냐 아니냐? 지금부터 30초자가 점검 질문 4개 드리겠습니다. 이 4질문 중에서 앞에 2개가 아니면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는 환급과는 거리가 멉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실제로 받고 계십니까? 노령연금을 아직 받는 단계가 아니라면 환급은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슈는 받던 연금이 깎였던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잡혔고 그 때문에 연금이 감액되었다는 안내나 정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면 역시 환급 가능성은 낮습니다. 되돌릴 감액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에 연금이 깎였던 분이라면 그때의 월평균 소득이 예전 기준선 바로 위였다가 새 기준선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의 핵심 대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도 계속 일을 하시고 있다면 내 월평균 소득이 대략 519만 원 근처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건 환급과는 별개로 앞으로 연금 감액이 계속 나올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선생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남는 고민이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뭘 신청해야 하는 거냐? 현재 구조는 기본적으로 소득 확정 자료를 기반으로 공단이 정산하는 형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당장 해야 할 행동은 신청 버튼 찾기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가 감액 대상이었는지, 감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정산이 어느 타이밍에 진행되는지 이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기가 붙습니다. 환급금 확인, 환급 계좌 등록 같은 말로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공공기관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묻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현 기자의 해석을 짧게 붙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감액 기준이 올라간다와 소급 정산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라면 손해라는 신호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소득 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제도가 근로의욕을 꺾는 방향이면 오히려 사회 전체 비용이 커진다는 판단이 반영된 걸로 읽힙니다. 다만 반대쪽 시각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감액을 줄이면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구간은 일을 하고 소득도 일정 수준 있는 연금 수급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는 일하는 고령층의 삶이 실제로 안정되는가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원이라도 낸 사람 전부가 환급받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 때문에 감액을 당했던 사람에게 새 기준 정산으로 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선이 크게 올라가 감액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이다. 끝으로 핵심 체크포인트 드리겠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에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실제로 감액된 적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감액이 있었다면 내 소득이 새 기준선 아래로 들어오는 구간이었는지입니다. 셋째, 환급을 빌미로 한 전화나 문자를 조심하고 확인은 반드시 공식 경로로만 하는지입니다. 오늘 할 일도 딱 2개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에 내가 2025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정산 대상인지만 확인해보세요. 둘째, 환급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현 기자였습니다. 선생님들 손해보지 않게 다음 업데이트도 날짜와 기준이 바뀌는 대로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